네, 안녕하세요. 머니메이크스맨의 빌리언입니다. 오늘은 재테크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종잣돈부터 먼저 모아야 된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. 요즘 매우 핫하신 신사임당님이나 돌딩님 등 재테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영상들을 보다 보면 그 영상 제목들 중에 종잣돈이라는 말이 자꾸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많이 언급되는 이 종잣돈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종잣돈을 왜 모아야 하는지, 그러면 얼마를 모아야 하는 건지,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서 모아야 되는지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종잣돈을 먼저 모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저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.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투자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체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보통 일반의 샐러리맨들은 1년을 열심히 일해서 평균적으로 버는 연봉이 약 몇천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개의 샐러리맨들이 단순히 월급만 받고 그걸 모아서만 부자가 되기엔 절대 쉽지 않죠. 그렇다면 당연히 이 월급들을 모은 돈으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려야 되는데요. 전에 찍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고 있는 자금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투자를 통해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더 커지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. 돈이 더 많은 돈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이 종잣돈이라는 게 저희가 예상치도 못한 지출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이유와 변수들로 절대 쉽게 모이지 않죠. 그렇지만 저희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봄이 올 그날까지 꾹 참고 겨울을 버텨야 됩니다. 더 많은 종잣돈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걸로 인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2배, 3배, 어쩌면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이 종잣돈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종잣돈이라는 건 보통 얼마부터가 평균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제가 생각하는 종잣돈의 평균적인 기준은 약 1억부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저희가 보통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원, 1억까지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. 자, 통장에 내가 이 1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100만원은 생각보다 큰 돈이라고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청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큰 돈으로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. 예를 들어 이 100만원은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끝날 수도 있는 돈이고 친구들과 술자리나 약속만 몇 번 잡아도 금세 사라지거나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크거나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아니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정말 쓰지 않고 귀중하게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보단 쓰고자 하는 욕구가 생각보다 더 강할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1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땐 100만원보다는 쓰고자 하는 욕구가 그래도 비교적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1000만원부터는 그래도 저희가 꽤 많은 돈이라고 흡족하게 볼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쓰려고 하진 않겠죠. 하지만 이 1000만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갖고 있으면 쓰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남성분들은 보통 1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좀 더 모아서 이 돈으로 차를 사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차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게 아니더라도 뷰티나 성형 쪽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.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인테리어나 가전제품을 바꾸는데 쓰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보다는 비교적 덜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지출이 나갈 수 있는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죠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통장에 1억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, 이 돈 쓰고 싶으신 욕구가 있으십니까? 아마 없으실 겁니다. 저희가 100만원이나 1000만원이 있을 땐 이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욕구가 강했지만 1억이 있다고 생각하니 막상 너무 큰 돈이기에 이 돈을 쓰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안 쓰고 모아야겠다라는 욕구가 더 강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평균적인 종잣돈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은 1억부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도 더 많은데요. 다른 유튜버분들 영상을 보다 보면 무조건 1억을 모아라 이런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런 영상들 내용에서 보셨다시피 1억부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무수히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이 1억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이 1억이라는 종잣돈을 모으려면
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모아야 되는지 얘기를 해볼까요? 첫 번째는 무조건 꾸준한 저축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. 절대 1억이라는 돈은 단기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단순히 저축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비 패턴을 바꾸려고 하셔야 됩니다. 새어나가는 돈을 막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많은 돈만 모으려고 하는 거에 집중한다면 구멍난 항아리에 물만 계속 쏟아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비 패턴을 점검하셔서 무조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지출들과 아닌 것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연관지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지출들과 아닌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눠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인데요. 월급 통장, 용돈 플러스 생활비 등의 지출 통장, 비상금 통장, 적금 통장 등 여러 가지로 나눠서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 외에도 지출 통장이나 월급 통장을 CMA 통장으로 관리한다든지 주택 청약 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런 건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셔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만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종잣돈을 꾸준히 모아야 되는 이유와 평균적인 금액,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서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저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다음번엔 더 유익하고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머니메이크스맨의 빌리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